수업을 좀 하자. 수업을 좀 하고. 화빈이 안 온대요. 아 몰라 연락이 안 되네. 화빈이 방금 인스타 보는데. 어? 인스타 봤던데. 진짜? 연락 확인했었어요. 내 카톡은 다 씹고 전화도 씹었는데 이게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네. 자 오늘은 이제 순서쌍과 좌표평면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여러분이 다 배웠으니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줄 테니까 푸는 시간 줄게요. 그리고 고등학교 것도 진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순서쌍하고 좌표평면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 넘어가면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물론 이제 정비례 함수도 배우고 뭐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2차 함수까지 다 배웠잖아, 그지? 그럼 함수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로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2x-1이 0이야 그러면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뭐 1이야 이렇게 2는 좀 예쁘지 않으니까 1이 되는 점을 찾아봐 그런 거죠, 그죠? 값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이항해서 풀 수도 있죠. 어떤 방식으로 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요? 1이 되게 하는 값이 1이죠. 그렇게 찾는 걸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제 부등식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부등식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 함수는 뭐냐면 함수는 1이 되면 x가 1이면 y값도 1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된다라고 하지 않고 얘 1과 얘는 원래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얘네를 그냥 하나에 대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음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사실 대응이에요. x의 어떤 값에 대해서 2에 대해서 y의 어떤 값이 3이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짝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은 5에 대응합니다. 3,5 이렇게 쓰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순서쌍이라 그래요. 순서쌍. 그죠? 순서쌍 그래서 읽어드리면 뭐 3개짜리, 4개짜리 뭐 다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2개짜리를 이렇게 쓰죠. 그럼 A일 때 B다가 아니라 A와 B가 대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A와 B가 대응하는데 얘를 X, 얘를 Y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좌표평면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찾아냈어요. 그쵸? 그래서 앞에 값을 X로 읽고 뒤에 값을 이제 Y로 읽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T이고 여기가 K라고 쓰면 여기가 T이고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게 보통 이쪽에 대응을 하고 뒤쪽에 있는 게 이쪽에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3,5라는 점은 x에서 3인 값과 대응을 하고 여기다가 y에 5라는 점을 같이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요 점들은 여기 있는 점들은 x가 다 3인 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y가 다 5인 점이니까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3,5인 점이라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항상 x값은 요거 앞에 있는 거, y값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함수를 읽을 때 내가 함수 잘 못 읽으면 이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읽어드리냐면 x의 값으로 읽고 y의 값을 읽어봐 그럼 5라고 읽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서쌍은 하나의 점에 한 점으로 이게 대응시켜. 이것도. 그러니까 3,5라고 이제 안 쓰고 이렇게만 표시해도 이게 3,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3,5는 두 개의 값이 있지만 두 개의 값을 하나의 점에 대응하는 법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7,2다 그러면 여기서 7만큼 가고 이렇게 7이 되고 여기가 2인 점.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이제 7,2라고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음수여도 상관은 없죠. 요 점을 하나 주고 이렇게 놓으면 A는 누구야? 이렇게 읽어서 6인 거고 B는 누구야?
이렇게 읽으니까 얼마? 4. 4. 이렇게 4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y 값을 읽을 거냐 x 값을 읽을 거냐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함수를 x 값과 y 값의 어떤 순서상의 점들의 집합으로, 점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순서상을 결정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좌표에다 나타나기로 했어. 그랬을 때 뭐 여기 책에 나오는 건 이렇게 써 있는데, 좌표 평면은 모든 평면에 모든 순서상 어떤 순서상이든 만들 수만 있으면 허수가 아닌 이상, 여러분 이제 허수 배웠으니까 허수가 아닌 이상 이 속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의 세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수의 세상이고 모든 점들이 다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의 순서상이 하나씩 대응해요. 그러니까 이 점을 나타내는 순서상은 A, B라면 A, B는 다른 점에 가서 찍히지 않아요. 반드시 이 점에 가서 찍히고 요 값이 A라고 읽을 수 있고 요 값을 B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평면을 그리면 요 축을 제외한 여기를 4개로 나뉘었다 그래서 4분면이라 그래요. 4분면이라는 뜻이 4개로 나눈 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4개. 축은 나눈 면이 아니야. 그래서 축은 4분면에 안 들어가요. 알겠어요? 요 위에 있는 점들은 4분면에 들어가는 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4분면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 축 위에 있는 값을 구하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서 이건 그냥 순서를 정한 거예요. 여기를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붙이고 났더니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1사분면의 특징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점이에요. 여기 있는 점들은 x, y, 그러니까 a, b가 다 양수야. 여기는 x는 음수가 될 거고 y는 양수가 되는 점들. 3, 4분면은 둘 다 음수가 되는 점이죠. 그쵸? 4, 4분면은 x는 양수고 y가 음수인 그런 점들을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4분면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4분면으로 숫자들을 표시하기도 해요. 대칭이라는 건 그냥 보면 사실은 이해는 되는데,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점이 하나 있을 때 대칭은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 축에 대한 대칭이 있어. 선에 대한 대칭. 그럼 예를 들어서 선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그리느냐?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x축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다 될 수 있었는데 약속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선의 수직인 직선 위에 이렇게 수직인 직선 위에 이 선의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 게 대칭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칭점을 찾으면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축 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였잖아. 그럼 요 점을 읽어보면 요 점은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여기가 A인 거고 요렇게 읽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길이가 같죠? 근데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돼서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돼서 X축으로 대칭을 하면 X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X값은 안 바뀌고 Y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Y축으로 대칭을 하면 여기랑 거리가 같은 이 수직으로 된 직선 중에서 거리가 같은 점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도 길이가 A죠. 근데 양수로 안 가고 음수로 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죠? 높이는 B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가 돼서 Y축에 대칭을 하면 X값의 부호가 바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인데 점 대칭은 두 선을 이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같은 거리가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점 대칭이에요. 알겠어요? 점 대칭은 같은 이 선을 이었을 때 같은 거리가 있는 점으로 점 대칭을 정의해서 약속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 점이 이 모양이랑 똑같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서 원점의 대칭이 되면 이 점 원점이라 그러는데 X값도 부호가 바뀌고 Y값도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대칭인 점의 좌표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정리할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X값은 안 바뀌고 Y값이 바뀌고 Y축에 대칭을 하면 Y값은 안 바뀌고 X값이 바뀌니까 X의 부호로 바꾸고 원점 대칭이면
전체 부호가 다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응이 이렇게 한 점점점 됐는데 우리는 이 점점점 된 거를 뭘로 할 수 있냐면 여러 개의 점에 대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 2,3, 3,5라 그러면 이렇게 1,1 점 찍고 2,3이면 x가 2, y가 3 점 찍고 3,5라 그러면 3일 때 5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점들을 계속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한 평면에 여러 점들을 나타낼 수도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사실은 그래프라 그러고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래프로 그렸다라는 것은 이 좌표 평면에 이 대응하는 순서쌍들을 여러 개 표시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들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이제 이 정보가 없어. 그럼 요거만 보고도 B는 2, 3이라는 점을 갖고 있네, 그치? 순서쌍을 갖고 있네,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죠, 그죠? Y값이 3이구나, X값은 2구나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요건데 여러분이 자연수만 배운 건 아니잖아. 0도 배웠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0도 될 거고 이렇게 무리수도 집어넣고 숫자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래프,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점을 막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찍히고 이 점도 찍히고 점을 막 찍었더니 이렇게 뭔가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더 촘촘히 찍으면 이게 마치 하나의 선처럼 보여요. 그쵸? 그럼 이 선이 나타내는 게 바로 2x-1이야 라는 선이 되는 거고 y는 2x-1이라는 함수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그래프를 그린 건 직선으로 어떻게 그린 게 아니라 점을 다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매번 1차 함수가 나올 때마다 2차 함수가 나올 때마다 점 찍어서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찾아서 그냥 한 번에 그리는 걸로 연습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은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상의 요 점의 값은 얼마야? 그러면 x가 2일 때 y는 3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y값을 주로 쓰기 때문에 y를 읽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데도 점이 있겠지만 다른 데 점은 지금 안 보고 오로지 이 직선만이 2x-1이라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함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두 점을 하나 찍어봐, 아무 데나. 그럴 때 이 점이 이 점을 갈 때 좌표 평면은 반드시 x, y로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못 움직여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지? 이렇게 못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치? 그럼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갔다는 건 x값이 더 커졌다는 거지. 그랬더니 y값도 어떻게 됐어? 커졌어. 이런 걸 갖다 우린 증가라 그래. 알겠죠? 심지어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두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으로 이 점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x값은 커졌더니 y값은 줄어들죠. 그럼 이제 감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증가는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줄어들었더니 얘도 줄어들었어. 이렇게. 그럼 증가야. 알겠어요? 얘가 줄어들었더니 얘는 커졌어. 이게 부호가 다르면 감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 감소까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함수는 두 가지예요. 조금 숙제가 되죠? 반비례까지 그냥 갑시다. 이것도 함수고 정비례 관계와 함수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하나가 정비례와 반비례. 이걸 1차 함수라 그러고 이걸 사실은 유리함수라 그래요. 함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함수 입장에서 안 하고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건데
정비례 반비례라는 건 뭐냐면 x가 커졌을 때 y도 똑같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정비례라 그래. 그래서 그 비율이 이걸 비례한다라고 쓰는데 이거를 이제 AX라고 하면 같아져요. 그래서 정비례 함수다. 그럼 반드시 식을 이렇게 쓰세요. 알았어요? 그럼 자 이런 것 중에 봐. y는 3x야. 그럼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가 나와? 15가 나오죠. 그쵸? 얘를 좀 키워봅시다. 10을 집어넣으면 30이 되는 거죠. 15를 집어넣으면 45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2배 늘어났더니 얘도 3배 늘어나고 얘가 또 2배 늘어났더니 얘는 또 3배 늘어나. 이렇게 올라가는 비율이 일정하면 이걸 갖다 정비례라 그래요. 알았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고.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정비례라 그래요. 음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값이 올라갈 때 작아지거나 해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같아지면. 그럼 반비례는 뭐냐면 x랑 y랑 곱했더니 항상 일정한 값을 만드는 게 반비례예요. 즉 다시 말해서 x 곱하기 y가 3이야.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3이 되죠? 근데 얘가 3이 되면 얘가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는 그런 관계를 우린 반비례라 그래요. 그래서 반비례를 y는 x분의 k 이렇게 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는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비례다. 그럼 y는 얼마나 변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만 보자. 조금만 보고 조금 이따가 해줄게. 자, 반비례다. 그러면 x분의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요게 정비례 형태, 요게 반비례 형태. 됐습니까? 요렇게 조금 이해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거의 다 이제 돼요. 그래서 즉 나중에 1차 함수를 배우면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1차 함수 형태가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비례 형태. 정비례 형태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반비례 형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곧 2학기 때 배워요. 2학기.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도 좀 잘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긴 그런데 그래서 한 반비례까지 한번 좀 쭉 풀어보세요.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와 소수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가능하면 여기 끝까지 하세요. 117페이지까지 표시해봐. 117페이지까지 숙제하세요. 일단 다 됐어.